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제가 아주 bad day였었고 특검에게는 아주 good day였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이 폴 매나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본부장이었던 매나포트에게 유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트럼프의 신복이고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은 재판 전에 자신이 유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첫째는 코헨의 유죄 시인인데 이것이 선거기금법 위반을 시인한 것인데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진 두 여인에게 입막기용으로 돈을 준 것인데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가 고약한 것은 코헨이 그 돈을 준 이유가 트럼프가 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르는데 교사를 했거나 관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 압력을 주게 되는데 즉 그것이 이제 탄핵 소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를 형사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헨은 트럼프의 여자 문제에만 관련을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마스코 트럼프 타워 건축 시도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털면은 더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 매나포트 원래 특검의 그 오리지널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눈에는 그가 사기꾼 건달이었는데 어제 결국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또 다음 달부터 또 다른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두 건의 유죄 판결 그리고 유죄 시인의 사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사건들이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부터 러시아 수사를 날조다, 사기다,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 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 부당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 지고서 분풀이로 저런다는 것인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당장 이 조사를 끝내라 라고 호통까지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의 전 선거본부장 매나포트를 He's good man 이라고 추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배심이 보기에는 그가 good man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워싱턴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또 나는 best people만 고용하겠다 했던 그 맹세가 있는데 그것이 어제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폴 매나포트의 유죄 판결의 내용입니다. 전체 18개 혐의가 있었는데 어제 배심은 8개 죄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 죄목들은 은행 사기, 세금 사기, 또 외국은행 구자 보고 기피 등등인데 최소한도 10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죄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mistrial, 미결정 심리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내달부터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의 죄목은 돈 세탁, 증인 매수, 수사관에게 대한 거짓 진술, 외국 상대 라비스트의 등록 미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매나포트의 죄목은 러시아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속적인 마녀 사냥 주장을 무색해 할 수 있고 또 그가 굿맨이라는 설명이 얼마나 허언인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 30여 명을 기소해 놨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특검의 첫 법률적인 승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클 코헨,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의 유죄 시인 이 부분입니다. 그 자신이 변호사니까 그는 당초부터 자신이 불리한 입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에게 내가 협조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협조를 할 경우에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 계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어제 한 말이 이제 중요한데, 내가 두 여인에게 허시머니, 입막음조에 돈을 건넸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진술입니다. 트럼프와 섹스 관계에 있는 두 여인에게 돈을 준 것이 위법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돈을 준 그 목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선거용 돈이고 선거를 위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돈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돈의 규모가 13만 달러, 15만 달러 그랬는데 선거기금령 지출액의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액수입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주게 된 동기가 후보자, 즉 트럼프가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진술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대통령이 중범에 대한 위법을 교사했다. 또 위법을 저지르는데 직접 관여를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중범, 펠로니를 저질렀으니까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자체가 중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가 있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관례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법 위반을 하면은 탄핵으로서 권좌에서 축출을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973년도와 2000년도에 법무부가 헌법을 해석할 당시에 유권 해석으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검토가 법정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입건 처리를 일단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탄핵 문제, 탄핵은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상원에서는 특히 슈퍼머저리티, 절대 과반수가 있어야 합니다. 빌 클린턴도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됐었지만은 상원에서 부결이 돼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불리하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추진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헨이 유죄 시인을 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으니까 계산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즉 여론이 압력이 생기게 되고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라도 다수당이 된다면은 일단 탄핵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배심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의 사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명분도 없이 사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이미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애리조나의 보안관 알파이오, 이 사람을 이미 사면 조치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특검은 매우 끈질긴 수사로 유명합니다. 워터게이트 수사 당시에 2년 이상을 조사를 했고, 이란 컨트라 사건의 조사 때는 장장 7년 동안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 수사는 불과 15개월 수사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8월 22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가 어제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맡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기소 대상입니다. 매너포트는 어제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총 18개 혐의 중 세금 사기, 은행 사기, 해외 은행 계좌 은닉 등 8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너포트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해 6,500만 달러를 모으고 같은 기간 사치품과 부동산 구입에 1,5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이자 그의 해결사를 자칭하던 마이클 코언이 어제 검찰 기소를 앞두고 플리바겐 유죄 인정 후 감형에 합의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코언은 어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는 추후 46개월에서 63개월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코언은 어제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연방직 후보의 지시에 따라 협동해 이 후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막으려 했다고 말해 트럼프와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연관 가능성이 있는 652개 가짜 계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란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러시아와 연관된 것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CEO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들이 악의적인 주장을 퍼뜨리는 계정들을 속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 글 등을 대거 삭제한 것입니다. 해당 계정들은 미국, 영국, 중동, 중남미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으며 4분의 3은 이란, 나머지는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헥터에 이어 또 다른 슈퍼 허리케인 레인이 이번 주 하와이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당초 레인은 4등급을 유지하다 어제 오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레인이 5등급으로 격상해 시속 156마일 이상의 풍속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인은 호놀룰루 남동쪽에서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빅 아일랜드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마우이 섬 등 일부 다른 섬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쯤 허리케인 중심이 빅 아일랜드, 마우이 섬 가까이 올 것이라고 관측돼 생명과 재산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제이비 프리츠커가 브루스 라우너 현 지사보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NBC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츠커의 지지율은 46%, 그리고 라우너는 30%로 프리츠커가 16%나 앞섰습니다. 프리츠커는 쿡카운티에서 58대 21의 비율로 우세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 칼터 카운티에서는 40대 34의 비율로 뒤처졌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성당에서 괴한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시카고 부근 인디애나 메리빌에 있는 한 성당의 베이질 허스커 신부는 지난 월요일 성당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인지 또는 최근에 발표된 성추행 사건과 관계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금년 가을부터 없애거나 단축합니다. 이 항공사는 시카고 상하이 1일 직항을 10월부터 없애고 시카고 도쿄 1일 직항 항공편은 주 3회로 단축합니다.
이는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운영 때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8도.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일교차가 큰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4도. 금요일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8도. 토요일 오전 한때 흐리고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되며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2도입니다.